안녕하세요. 자스민입니다. 지난 몇 년간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이 되었는데요. 최근 연예인 서예지와 김정현의 관계가 이슈가 되며 다시 한번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어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가스라이팅. 어떠한 상황이나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내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이 상대의 감각과 기억, 현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사람의 인지력, 분별력,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 나의 통제력과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emotional abuse, 정신학대의 한 유형인데요. 쉽게 말해 세뇌시켜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 설명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사실상 약간의 가스라이팅은 일상생활에서 특히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에서 만연히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정도가 심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자신은 없어지고 상대만 있는 이 상대에게 조정당하며 심리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문제는 내가 피해자가 아닌 반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되어 상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건데요. 범죄와 관련되는 가스라이팅의 경우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의 경우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통제력을 행사하려다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ignorance is not innocence but sin. 무지는 결백이 아니라 죄악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의도성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지만 막을 수 있는데 몰라서 누군가에게 당했다면 그것 또한 내 책임일 수 있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히 이 가스라이팅에 대해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은 절대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전통적인 학문의 심리학에서 확립된 개념은 아니고요. 1940년 영국에서 44년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어 더욱 유명해진 원작 패트릭 해밀턴의 가스라이트라는 연극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짧게 말하면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남편이 주변 환경과 여러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조작하고 속여 아내를 미친 것처럼 몰아가고 모든 것들을 자기 컨트롤 안에 두려 하는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아내도 자신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자책하며 남편만을 의지하고 망가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서 중요한 심볼이 이 가스라이트, 가스등인데요. 얻고자 하는 보석을 찾기 위해 몰래 위층으로 올라간 남편이 가스등을 켤 때마다 아래층의 가스등이 약해지게 되는데 이 아내가 약해진 가스등과 위층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를 인지할 때마다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상황을 조작해 와이프 혼자만 보고 듣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데요. 이 아내의 경우 나에게만 들리고 보이는 이 희미해지는 가스등과 발자국 소리에 점점 아내는 두려워하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가스등은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정신적 학대를 상징하는 거죠. 이 영화를 보시면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으니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가스라이팅의 경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서 흔히 사용되긴 하지만 사실상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친구 사이, 부모와 자식, 선생과 학생, 상사와 부하 직원 등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가스라이팅은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잠깐 트럼프가 한 가스라이팅을 한 예시로 들어볼게요.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에게 질문하려던 필즈 기자의 팔을 트럼프의 선대본부장 로안 도스키가 잡아당겨 기자의 팔에 멍을 들게 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본부장은 당신이 망상에 빠졌다. 난 당신에게 손댄 적이 없다라고 대응하였고 트럼프 역시 인터뷰에서 상대를 몰아세웁니다. She did get bruises on her. I don't know if they were bruises from that. Why? Who said they were bruises from that? How do you know those bruises weren't there before? That's what the police. I don't know what the police said. How do you know those bruises weren't there before? I'm not a lawyer, but she said she had a bruise on her arm. I mean, to me, if you're going to get squeezed, wouldn't you think that she would have yelled out a scream or something if she has bruises on her arm? Take a look at her. Let me ask you. Take a look at her facial expression. Her facial expression doesn't even change. So, you say bruises are up. How did they get there? Who put them there? I don't know that he put them there. In any event, I'm sticking up for a person because I'm not going to let a person's life be destroyed.
일반 사람이라면 저 당당함에 대응하기 쉬울까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하고도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나 남자, 비정상적인 행위를 따르는 교인들, 직급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저지르는 직장 상사와 정치인들, 아이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억지로 주입식 교육을 하며 자식을 통제하려는 부모, 다 가스라이팅의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이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국제가정폭력 상담 전화에 따르면 정신학대를 하는 이 가해자는 여러 전략을 통하여 피해자를 물들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부. 피해자의 말에 반응하지 않기 위해 이해되지 않는 척하거나 대화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기억에 대해 의심하거나 아예 믿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그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도 가해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데요. 정확한 기억일수록 그것에 대한 불신을 입히면 이 전략은 더욱 강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피해자 역시 자신의 기억에 대해 점차 의심하게 되기 때문이죠. 트럼프의 전략 아니었을까요? 세 번째, 경식. 그럴 만한 타당한 피해자의 감정, 요구사항에 마치 피해자가 너무 예민하거나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몰아가며 경식, 무시하는 전략입니다. 네 번째, 부인. 가해자는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 그 일 자체를 아니면 어떻게 그 일이 발생한지에 대해 잊어버린 척, 모르는 척 하는데요. 본인이 한 말이나 행동, 약속에 대해 부인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서 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전환. 원래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제를 전환하거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을 비난하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을 추가하자면 사과인데요. 특정 사건이나 학대 이후 이러한 사과는 사실상 피해자에게 준 상처나 고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짐을 피해자에 부과하는 건데요. 이러한 사과성 발언으로 피해자는 트리비얼라이징 방법과 함께 내가 예민했던 거야, 내가 과민 반응했던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 외에 여러 전략들을 통해 피해자는 서서히 가해자의 손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한 번 보고 말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봐야만 하는 가해자의 방법들로 초반에는 피해자 역시 어이없고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만 점차 혼란스러워지고 상대와의 관계에 대하여 불안해지고 자신에 대한 믿음, 자존감은 낮아지고 우울해지며 이러한 학대적인 관계에서 가해자에게서 벗어나기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최근 가스라이팅이 이슈가 되며 방금 말한 가해자들이 하는 예시적인 말들로 이 가스라이팅이 아닌 것을 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스라이팅을 구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번이 아닌 계속 반복적 패턴으로 행해지는 지속성,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논리에 의하여 설득당한 것이 아닌 가해자의 지위 아래 무조건적으로 속박되게 되는 예속성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기에 다행인 것은 그 아무리 상대가 지속적으로 이 가스라이팅을 한다 하여도 내가 그 신호들을 인지하고 예속화되지 않으면 가스라이팅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 학대를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의 말이 아닌 전반적인 상황과 현실을 잘 인지하시고 이게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 잘 구별하여 상대와 특정 상황이 아닌 내 자신을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피해자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가스라이팅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과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